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가진 재산으로 평생 쓸 수 있는 평생월급 만들도록 도와드리는 평생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재테크 도우미의 고세희입니다. 일자리의 약 56%가 근속기간 3년 미만의 일자리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평생 직장은 옛말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도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만의 평생 월급을 갖는다는 것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평생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부동산 상담 시간으로 꾸며봅니다. 트리니티 코리아 우용표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트리니티 코리아 부동산 중개법인 우용표 대표입니다. 오래간만에 다시 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즐겁고 그리고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신 고민들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평생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는 시청자 여러분이 평생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평생 월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법률, 세무, 금융상품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분야에 관해서 상담 전화 받아볼 텐데요. 시청자 전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20대부터 80대까지 누구나 해당이 되고요.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평생 쓸 수 있는 평생 월급 만들어낼 수 있는지 부동산, 금융, 재테크, 세금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가능합니다. 지역번호 023424-83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전화 오는 동안 대표님과 잠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대표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부동산은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살까 말까, 팔까 말까. 를 시작해서 어디로 갈까, 위로 올라갈까, 아래로 내려갈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할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오늘 좀 참고하시면 좋을 거는 환금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그동안 이제 거래를 지켜오면서 그렇게 느낀 건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환금성이다라는 거를 우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기와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다면 정말 잘 산 매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환금성이 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환금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진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 어느 정도냐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라고 해도 이게 거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금매로 내놓는다거나 좀 손해를 보고 이제 거래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손해를 이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금성 분야에서는 특히 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과연 지금 내가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또 처분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손해를 안 볼 수 있을 것이냐를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이 그 부동산 투자에 앞서서 환금성을 판단하려고 할 때 어떤 점을 따져봐야 할까요? 예.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그 지방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보기에만 좋은 것 같아. 이건 나만의 보물이야 라고 하는 경우에는 물론 내 개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과연 좋을까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환금성이라는 거는 내가 좋아하고 동시에 우리 옆집 또리 엄마도 좋아하겠구나. 옆집 아줌마도 이제 좀 좋아하시겠구나. 옆집 아저씨도 좋아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물건이 환금성이 좋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가격 전반적인 것을 보면은 이 환금성이 좋은 물건들이 거래도 많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 가격도 이게 경제 불안개도 잘 지켜지고 하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네, 누구나가 봐도 적절한 매물이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토지와 주택에 적용되는 환금성의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다른가요? 예, 주택의 경우를 먼저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정보 사이트라든가 아니면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표준화된 물건. 그래서 마트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듯이 부동산의 경우에 아파트도 몇 평형 전용 면적 얼마라고 해서 가격이 탁 나오고 요새는 최근에 검색해 보면은 그동안의 시세 변화가 그래프로 나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추이를 알 수가 있는 아주 이 환금성을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토지는 이게 부르는 게 값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토지주,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이 나는 이 가격 아니면 안 팔어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금성 측면에서는 토지와
주택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우선 주택이 좀 더 높다라고 하는 거를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토지 투자에 있어서 환금성을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평생 월급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갑자기 언제 현금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환금성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뭐 평생 월급,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데 있어서 손해를 보면은 아깝고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수익을 얻는 것에 더해서 나중에 나는 이 정도의 어떤 이익이면 나는 충분히 이제 처분하겠다라고 했을 때 손해를 보지 않고 처분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동산 찾는 게 굉장히 평생 월급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평생 월급 만들기에도 환금성은 꼭 따져봐야 하는 조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평생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시청자 여러분의 재테크 고민 해결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네, 47세 최희준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현재 청천동 미도 7차 아파트 23평형 거주하고 있고요. 네네. 네, 인천 상곡동에 유서 1차 아파트 32평을 전세 준 상황이면서 대출은 없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미도 7차 아파트는 재개발로 인해서 기대로 매도할 생각은 없는데, 그 상곡동 유서 아파트는 세입자의 지속적으로 좀 수리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서 네네. 조금 처리를 좀 하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 현재 그 전세 시세는 2억 정도 되는데 시세를 좀 잘 제가 몰라서 1억 3천에 전세를 좀 준 상황입니다. 네네. 9월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네. 궁금해서. 네.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수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난감한 상황 같은데요. 네, 좀 대표님. 귀찮죠.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우영표입니다. 예, 지금 하고 계신 고민은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보유 중이면서 거주 중인 인천 청천동의 뭐 미도 7차 아파트를 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하는 점 있겠고, 두 번째는 이 전세로 준 또 이 인근의 그 산곡동 아파트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요약이 되는데요. 예, 이렇게 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거주 중인 아파트는 앞으로 재건축도 된다고 해서 좀 기다려 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럼 이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거주 중인 이 아파트를 볼 텐데요. 말씀하셨던 인천 청천동의 미도 7차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거 준공 연도는 대략 한 1989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관 연수로 보면은 한 28년, 29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이제 분명히 생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준공 30년 후부터 이제 재건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충분히 이제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제 시세를 좀 살펴보면은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23평형의 경우에는 매매가는 1억 2천만 원에서 한 1억 4천만 원 사이, 그리고 전세가는 1억 원 정도로 전세가율을 비율을 보면은 한 70에서 80% 정도 이렇게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적인 특성을 함께 고려해 봐야 되겠는데요. 부천 지역은 역시 서울 간의 접근성이 좋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인근에 뭐 GM대우 공장 등이 있어서 수요가 좀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현재 거주 중이면서 보유 중이신 아파트는 특별한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 갑자기 현금이 많이 필요해라고 하는 일이 없으면 계속 실거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에 대한 거는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투자 가치, 그러니까 여기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느냐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격 현황은 전세 가격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략 한 1억 9천만 원에서 2억 원 내외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매매 가격은 2억 1천만 원에서 2억 한 2,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2천만 원만 있으면은 여기는 전세 않고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지이기도 한데요.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1억 3천만 원의 전세를 이제 주셨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보면은 대략 한 7천만 원의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거는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 향후에 전세 가격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이제 매매 가격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제 여건을 이제 살펴보면은 지금 뭐 미국 대통령이 뭐 금리도 인상시킨다 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대출 가계 대출이 가계 부채가 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어떤 정부의 규제가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매 가격 상승의 기대감은 그다지 높지 않게 형성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실질적인 문제 들어가서 전세는 1억 3천이고 자, 시세는 지금 1억 9천에서 2억 사이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전세 시세 대비해서는 대략 한 7천만 원 정도 낮은 가격에 임대를 주신 걸로 이제 보이는데요. 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시세대로 전세를 받는 겁니다. 또는 아예 그 전세를 종료하고 이제 매도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매도를 한다고 해도 크게 이익을 볼 것 같지는 않고 차라리 지금 전세 가격을 시세대로만 받아도 이게 7천만 원이라는 아주 큰 목돈을 얻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생 월급을 좀 만들어내는 측면에서 보면은 전세는 역시 시세대로만 받아도 대략 한 7천만 원 정도의 현금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7천만 원은 보통 이제 요새 그 우리 서두에 이야기한 그 기업체 이렇게 일자리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입사원 연봉이 한 2배쯤 되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를 잘 활용하셔서 뭐 수익형 부동산 뭐 이렇게 좀 매입하셔서 뭐 현금 흐름을 또 만들어내신다거나 하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이제 궁금하실 텐데 뭐 부동산 TV를 계속 보시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면 이제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자. 전세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있어서요. 집주인이 아무 얘기 안 하고 내 머릿속으로만 이제 전세 끝내야지라고 해서 이제 전세 계약 끝난 다음에 가면은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자동 연장되는 걸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만료일부터 적어도 6개월 전부터는 나는 지금 세입자인 당신과 임대 계약 의사가 없다라고 이렇게 확실히 좀 의사 표시를 해야 이제 문제없이 이제 전세 계약 종료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지금 이 시세보다 너무 낮은 1억 3천의 그 전세 가격이 앞으로 2년 동안 또 유지될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이렇게 뭐 묵시적 갱신 이런 걸로 잘 검색해 보시고 좀 잘 자료를 찾아보셔서 너무 늦지 않게 대응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는 재건축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를 준 아파트는 전세 가격을 시세대로 받는 것이 그래도 이익이니까 그것도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낫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평생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여러분의 재테크 고민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번호 023424-8300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문자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번호가 2365님이시고요. 서초동 빌라 투자로 고민 중입니다. 실투자는 7천만 원이라는데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해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일단 이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 지역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세부적인 가격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서초구라는 지역 자체는 최근에 뭐 다세대 주택 이런 신축 주택들이 많이 이제 그 지어지면서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이제 분양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초동은 워낙에 이제 수요가 계속 이제 강하게 있기 때문에 서초동에 대해서는 뭐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염려는 특별히 안 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를 해도 될까요?라고 하시는 질문에는 예, 맞습니다. 가 이제 답이 될 거고요. 이제 문제는 과연 7천만 원으로 투자할까요? 아니면은 뭐 더 비싸게 할까요? 더 뭐 낮은 가격으로 할까요?가 될 텐데요. 이제 가격을 잘 살펴보시면은 뭐 5천만 원에서도 이제 시작하실 수 있다거나 7천만 원에서 1억 사이로 시작하실 수 있다거나 뭐 이 전세 보증금 어떤 비율을 조금씩 조절해서 할 수가 있겠는데요. 7천만 원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략 한 3억 2천만 원에서 3억 5천 사이에 이 투룸 이제 다세대 주택에 뭐 전세를 한 7천만 원 여유를 두고 이렇게 이제 받는
어떤 투자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명 갭 투자라고 이제 많이 불리는 방법인데요. 서초동은 그 수요가 이제 뒷받침된다라고 하는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신축 주택이면은 조금 더 전세 보증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2년마다 아까 그 전세 보증금 올리는 게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그 시청자분과 통화했을 때도 그분 시세를 잘 몰라서 막 그 시세보다 막 7천만 원 막 낮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서초동의 경우에도 이 앞으로 이제 전세 가격 계속 오른다라고 하면은 7천만 원 투자했는데 뭐 전세금이 뭐 2천만 원 올랐어. 그러면 2천만 원 회수하고, 이런 것들이 대략 한 뭐 8년, 뭐 10년 이렇게 만약에 계획을 갖고 계시면은 총 5번의 어떤 상승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이익을 봤어라고 하는 경우도 얼마나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자로 주셨던 7천만 원으로 서초동 한번 투자해 볼 수 있을까요?라고 하면은 일단 좋은 물건을 찾는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는 굉장히 접근하기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가격이 잘 안 오르고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살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예스 이렇게 좀 답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왕이면 신축으로 된 투룸 다세대 주택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반갑습니다. 네, 목동 살고 있는 이경재라고 하는데요. 네네. 좀 은퇴 이후에 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돼가지고 네, 어떤 네, 부분 고민이세요? 좀 지금 뭐 은퇴하고 뭐 약간 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운영하면 좋을지 좀 오 대표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네, 네. 그 뭐 어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 은퇴 후의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은퇴가 아직 고민, 조금 남아 있긴 한데요. 네, 그래서 네, 좀 고민 준비하려고요. 상담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제가 바로 이제 좀 궁금한 것들을 몇 가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자,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은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한 이제 네.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네. 자세한 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거주 중인 지역 아파트는 이제 네네. 어디인지, 여유 자금은 네. 어느 정도인지 그거부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지금 같네요. 살고 있는 데는 좀 목동에서 살고 있는데 좀 조그마한 한 27평형 정도 1단지에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여유 자금은 조금 한 2억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네. 예, 아주 그 정도 좀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은 보통 이제 아파트를 이제 매입할 때 뭐 대출을 이제 네. 많이 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아파트 대출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끼고 있습니까? 예, 다행스럽게 좀 대출은 없거든요. 제가 빚 같은 거 좀 싫어해가지고 맞춰서 사느라고요. 굉장히 부러움을 받는 어떤 매입 형태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좀 고려해 볼게. 자, 만약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그다음에 뭐 한 달 생활비를 이제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넉넉하게 아, 봤을 때 어느 네. 정도면 좀 괜찮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시나요? 물론 그쵸. 뭐 그게 고민이긴 한데, 예. 좀 약간, 좀 여유롭게 생각해서 좀 한 300 정도 좀 있었으면 하고요. 은퇴했어도 계속 그 정도는 확보했으면 한다는 게 지금 계획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생활비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쵸. 지금 현재 그냥 예. 쓰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이제 그 정도가 좀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네네.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좀 요약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우선은 네. 대출 없이 목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2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를 좀 대비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맞아요. 예. 어떻게 그러면은 하면 좋을지, 예. 그게 고민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거주 중이신 아파트 전망이 과연 어떤가? 그래서 이 거주 중인 아파트가 만약에 좀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그걸 처분해서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걸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 어떻게 노후 자금을 준비하느냐? 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려 볼 건데요. 우선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단지, 아까는 뭐 좀 작다고 표현하지 27평이면 요새 인기도 좋고 굉장히 좋은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목동 신시가지는 목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동네는 2013년부터 시작되는 재건축 연한이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1단지의 경우는 2013년부터 시작해서 14단지 2018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모두 재건축 연한
30년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기대감 측면에서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거주 여건을 보면은 역시 목동은 이제 학원가로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원가 그리고 인근에 여의도가 있기 때문에 뭐 전문직이라든가 고소득 직군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수요가 꾸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 측면에서는 일단 가격이 떨어질 만한 여지는 이제 거의 없다. 뭐 그리고 재건축 기대감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격 측면을 보면은 27평형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이 매매가의 경우를 보면은 한 7억 5천만 원에서 8억 원 사이, 그리고 전세가를 보면은 한 절반 정도입니다. 한 4억에서 한 4억 5천만 원 정도 보는데요. 그래서 이 비율을 따져 보면, 그러니까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대략 한 50%, 60% 정도 내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균을 보면은 아니 70%, 80% 그리고 아까 어떤 그 전에 상담하신 분은 뭐 90% 이렇게까지 되는데 이 서울시 평균에 못 미치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투자 목적으로 거래가 활발하구나, 거래가 많구나라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단 시청자님이 궁금해하시는 목동 1단지뿐만 아니라 이 전체 목동 단지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이렇게 수요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건축이라는 호재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계속 이제 유지하시는 게 현명한 접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후 준비 또는 뭐 평생 월급 측면에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만약에 2억 원이란 현금을 지금 이제 단순히 계산해서 연수익률 4%짜리 뭐 수익형 부동산이 됐건 아니면 금융상품이 됐건 만약에 이제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1년에 800만 원 정도의 어떤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나눠보면은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나는 월 300만 원의 어떤 생활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상황과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좀 최대한 좁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렵고 좀 메모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2억이라는 자금에 대해서 야 그럼 한 달에 70만 원이면 야 이거 뭐 안 되겠네가 아니거든요. 자, 투자용 부동산에 1억 원의 예산 배정,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에 1억 원 예산 배정, 이렇게 각각 이렇게 큰 덩어리를 두 개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익을 희망하는 차익형 부동산 1억, 수익을 기대하는 수익형 부동산 1억,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경우에 뭐 소액 투자, 그러니까 뭐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전세를 안고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물건들, 다세대 주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5천만 원씩 두 개를 이제 매입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전세 가격이 2년 후에 또는 4년 이렇게 꾸준히 올라주는 거를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을 두 채 샀는데 2년마다 각각 집의 전세 가격을 많이도 아닌 1,000만 원씩 올린다라고 했을 때 현금 흐름이 2년에 1,000만 원 이렇게 좀 그래서 1년에 2천만 원의 전세 가격 상승의 이익을 먼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서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렇게 이익을 취하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나머지 1억 원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뭐 상가를 매입해서 뭐 연 4%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연간 4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연간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그리고 만약에 연 5%의 어떤 부동산이다라고 하면은 연간 500만 원의 어떤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이라는 돈을 통해서 이렇게 좀 얻으실 수 있는 수익을 좀 계산해 보면은 1년에 2,500만 원까지 어떻게 쫙 한번 이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게 접근을 하셔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뭐 전세 가격이 이렇게 꾸준히 뭐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가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 수익률이 뭐 항상 잘 나온다거나 공실의 위험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고려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약간 보수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한 달 1년에 2,500만 원,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눠서 이렇게 좀 투자를 해서 좀 확보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주변에서는 좀 은퇴하고 약간 좀 창업해서 이렇게 제2의 뭐 인생을 준비하자 뭐 이런 고민도 사실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좀 창업 쪽 이런 것도 사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하면 뭐 그런 것도 괜찮을지. 예, 창업 분명히 좋은 방안입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창업을 통해서 뭐 굉장히 이제 부를 이룬다거나 아니면은 사업가로 이렇게
사회적 위치가 높아진다거나 하는 경우도 분명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업도 분명히 이제 고려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뭐 1년 이내에 뭐 창업을 한 그 자영업자분들이 한 70%가 이제 폐업을 하고 이렇게 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은 환영. 다만 어떤 업종이냐 아니면은 이 부동산도 그렇고 이 목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치가 네. 어디냐에 따라서 분명히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창업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지금 뭐 항상 이제 시간은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다음에 기회 되면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거주 중이신 목동의 신시가지 아파트는 그대로 보유하시고요. 여유자금 2억 원으로 2억 원으로는 투자형 부동산에 1억 원,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에 1억 원씩 나눠서 투자해 볼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업은 변동성을 조금 고려하셔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자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1989년도에 지은 상계주공 14단지 30평형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갖고 가는 게 좋을까요? 팔아서 상가라도 하나 사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상계 주공 아파트 대표적인 어떤 그 주거지 위주의 어떤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가격을 보면은 2008년, 2009년 금융 위기 시절에 가장 최고점을 기록했다가 그 이후에는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투자 목적으로 막 접근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주거지 위주의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뭐 신규 수요라든가 이런 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투자 목적이다 아니면 시세 차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그 상계 주공 아파트는 사실은 뭐 적극 추천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상가에 대해서도 뭐 우선 이 시청자분, 이 문의를 주신 분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당장은 안정된 어떤 소득이 있고 현금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이 상계 주공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여기가 이제 재건축이 추진되고 만약에 인근에 많이 뉴 단지가 들어오고 하면은 나는 그때 시세 차익을 보겠다. 나는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아파트 보유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정답일 수가 있는데요. 나는 지금 현금이 부족하고 만약에 대출이 많아서 나는 이거 좀 어떻게 좀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 걸 원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수익형 부동산, 뭐 상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어떠한 질문이건 무조건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기준은 항상 시청자 여러분에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시청자분의 상황이 나는 현금 수입이 어느 정도냐? 또는 현금 흐름이 내가 안정적이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기준에서 현금이 안정적이다라고 하면은 상계동이 최근에 뭐 창동 차량 기지를 이렇게 복합문화센터로 바꾼다거나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시점까지 계속 이렇게 여유 있게 기다리시는 방법이 좋은 거고요. 아니다, 나는 지금 현금 흐름을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평생 월급을 지금 좀 확보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수익형 부동산을 좀 선택하시는 게 현명한 접근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문자상으로는 시청자분의 상황을 모두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난 후에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집을 사라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네요. 정말로 앞으로 집값은 안 오를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집값 안 오를까요? 예, 이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지금 받은 것 같고요. 자, 제가 이 짧은 이 한두 문장으로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부모님께서 시원하게 좋아, 돈 여기 있어, 너 집 사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그 싫다고 할 그런 자녀는 아마 없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뭐 조금 좀 보조를 해줄 테니 뭐 너희들이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한번 좀 집을 사면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신혼 부부, 그러니까 비교적 젊은 세대의 가치관에 있어서는 집은 앞으로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니 그냥 차라리 그냥 뭐 월세 내고 하는 게 그 뭐 선진국의 어떤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따라갈게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집을 소유했을 때 가지는 어떤 혜택들 그리고 만족감들
그리고 그 소유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 비용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라고 이제 가리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비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게 재테크를 한다는 건 나중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떤 그 든든한 반석이 먼저 이렇게 기초 공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택은 이제 기초 공사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자를 주신 시청자분의 경우에도 아들 부부에게 우선은 자, 집을 사는 게 좋다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과감하게 좋아 내가 요만큼은 해줄게라고 하시면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많이 해결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평생 쓸 수 있는 월급 만들어낼 수 있는지 부동산, 금융, 재테크와 세금에 관해서 궁금하신 부분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역번호 02-3424-83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재테크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투자는 반드시 본인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안내 추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마곡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최영식 한충희 대표님의 세미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참가 원하시는 분들은 02-3424-8300번으로 전화 주신 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순서는 평생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심층 상담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인공이 어떤 전문가와 상담을 가졌는지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제가 직접 모시던 제 직속 상관이셨던 분과 직접 상담을 해봤었습니다. 임원까지 이렇게 진급을 하셨었는데 그 임원 다음 단계에서 좀 그 은퇴를 하시게 돼서 지금 우 대표 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예, 그분은 유일하게 저한테 반말을 하면서 물어보는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그래서 그분까지 좀 이야기했던 내용들 한번 좀 말씀드리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상황이 나오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3세의 남성이시고 내년 그러니까 2018년에 퇴직이 딱 예정되어 계신 분입니다. 이건 일정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시간표가 정해져 있고 그걸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이렇게 지금 큰 숙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이렇게 꾸준히 이제 월급 잘 모으셨고 그리고 그 사모님도 제가 이렇게 만나뵌 적이 이제 몇 번 있는데요.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잘 이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투자 가능 금액 규모에서 보면은 한 4억 원 정도 뭐 예금 그리고 주식 이렇게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4억 원이라고 했을 때 예금 2억, 주식 2억이 아니고요. 예금 3억 9천 주식 1,000만 원인 겁니다. 우 대표 내가 주식은 해봤는데 야 이건 안 늘어 뭐 이렇게 좀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이분이 굉장히 뭐 외국에서도 공부하시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주식 굉장히 잘하시지 않을까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그분의 말씀을 좀 빌어서 좀 전해드리자면은 야 똑똑한 거랑은 상관없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어쨌든 계속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갖고 계신 이제 주요 자산은 여의도 아파트. 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시세를 기준으로 보면은 한 11억 원 이렇게 지금 되는데요. 이 중에서는 대출은 한 3억 원 정도 이렇게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 자산으로 보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한 8억 원 정도 갖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예금 4억 있고 아파트 부동산 한 8억이면은 10억 넘는 건데 야 이런 분도 뭐 이렇게 고민이겠냐라고 이제 하실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렇게 고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분이 가진 고민은 자녀들도 유학 이제 보내는 것들 비용도 이렇게 계속 이제 지원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고민을 갖고 계셨었고요. 그래서 이분이 갖고 계신 희망사항 어떻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까?라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물론 생활비 이제 해결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 거주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해서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의견을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기존에는 투자의 경험은 주식과 펀드인 거고요. 그리고 주요 자산 여의도 아파트는 사실 뭐 재테크를 해야지라고 이제 그렇게 접근하신 건 아니고 직장이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우면 좋지 뭐라고 이렇게 하셨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내년에 퇴직 예정이신 분이 지금 이러한 고민을 갖고 계시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퇴직 앞두시고 적절한 시기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평생 월급 얼마나 확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좀 자세히 좀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요. 현재까지 확보한 평생 월급, 뭐 그게 또 이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막 당당하게 난 이 정도 확보됐어라고 그렇게 그럴 만한 수준이 아쉽게도 이제 아닙니다. 자, 하나씩 이제 보면은 자, 국민연금은 지금 없다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자,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꾸준히 고소득자로서의 그 의무는 이제 당연히 회사에서 이제 알아서 내니까요. 이제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받는 시기가 60세 이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3세 기준에서는 아직까지 확보된 건 없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은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산기를 막 들여보고 하니까 대략 한 달에 180만 원 수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수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 연금이나 하는 것들은 특별히 이제 가입을 하신 게 없어서 지금 기준이다라고 했을 때는 한 달에 180만 원까지는 내가 좀 들어오는 걸로 확보해 놨어라고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아직 60세 미만이시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없고요. 퇴직연금 월 180만 원 그리고 개인연금 없습니다. 총 180만 원 확보하셨는데 평생 월급 점수는 과연 몇 점일까요? 예, 아주 단순하게 좀 계산해 봤습니다. 자, 이분 원하시는 생활비 수준이 한 달에 한 400만 원이면 나는 괜찮아. 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자, 분자는 180만 원, 분모는 400만 원. 그러니까 원하는 거 대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가 확보돼 있느냐 아주 단순하게 수치를 계산해 봤더니 맨 밑에 점수가 45점 나오잖아요. 45% 그러니까 원하는 금액의 절반 좀 못 미치게 현재까지는 좀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총 400만 원의 생활비를 목적으로 하셨는데요. 그 절반도 되지 않는 180만 원 확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45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현재의 자산을 어떻게 조정해야 원하는 평생 월급 만들 수 있을까요? 예, 뭐 자산을 이제 좀 조정을 하는 거 가장 기초적인 거는 그렇다면은 지금 보유 중인 뭐 아파트가 뭐 어느 정도 뭐 유망한지 아니면은 혹시라도 이게 마이너스 위험이 있으면은 주식에서 뭐 손절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처분하는 게 나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자산을 분석해 봤었는데요. 자, 여의도 소재 시옷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호재. 여기는 좀 대단합니다. 보통 다른 뭐 목동 아파트 뭐 30년 지났어야 하잖아요. 여기는 벌써 연도가 71년에 지어져서 일단 40년 기본적으로 넘었고요. 그래서 게다가 여기 여의도는 요새 그 서울시에서 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할 때 뭐 35층으로 짓느냐, 50층으로 짓느냐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의도는 우리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50층 이상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장점인데 단점이 있습니다. 주민 동의율 측면에서 지금 그러니까 2017년 2월 현재 대략 한 57%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더해서 2008년에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좀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신탁사를 통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조합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조금 더 이제 일찍 얻어내고 뭐 재건축을 조금 더 서둘러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명히 또 단점이 이제 장점으로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거주하는 것, 예, 물론 잘하고 계신 거고 투자 가치 역시 무난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보유하는 게 당연히 정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은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한 평생 월급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까지 주식해서 지금까지 성적표 안 좋았으니까 주식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의 어떤 변동성이라는 위험 요인을 줄여서 차라리 월 지급식 펀드 1억 원을 그리고 나머지 이제 3억 원의 상가 구입. 아까 처음에 이제 도입 후에 말씀드릴 때 4억 원의 어떤 그 자금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어떻게 좀 재배치하는 걸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월 지급식 펀드는 1억 원을 넣었을 때 한 달에 5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받는 어떤 상품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넣고 이제 50만 원씩 받는 거. 로 보시면 되겠고요. 상가 구입의 경우에는 한 3억 원 정도 들였을 때 수익률이 6% 조금 넘게 해서 한 달에 165만 원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은 215만 원을 추가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월 지급식 펀드를 통해서 50만 원, 그리고 상가 구입을 통해서 165만 원 추가로 확보하셔서 총 215만 원 추가 확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에 상가 구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예, 그러면은 좋아. 뭐 상가 뭐 3억 뭐 들여서 뭐 사라고 했으니까 뭐 뭔지 보여줘. 뭐 이렇게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맞춤 부동산 컨셉으로 지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오피스텔 건물 1층에 있는 상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마곡지구 이제 기업체가 인근에 있는 발상역 인근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면적, 뭐 층수, 요거는 이제 참고하실 사항인데요. 한 10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그중에 1층 상가 이렇게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추천 물건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특징을 보면은 마곡지구는 최근에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제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대기업들이 이제 많이 입주를 이제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해당 물건에 대해서만 보면은 향후에 코오롱, 뭐 아워홈이라고 하는 어떤 기업 본사가 지금 입주할 예정이고, 이 블록 자체도 이제 오피스가 이제 밀집해 있는 걸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수요 측면에서 유망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 물건 자체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이거 노란색 글씨로 보이잖아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3년간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가 월 300만 원의 어떤 그 임대료를 내고 이렇게 임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입을 하는 순간 임차가 맞춰졌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어떤 위험성을 많이 제거한 상황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추천 물건의 위치와 주변 여건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우선 위치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지도에서 이제 잠깐 이제 보실 텐데요. 옆에 뭐 코오롱 크게 써져 있고, 왼쪽 밑에 뭐 LG 막 크게 써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업 본사라든가 그 연구센터가 지금 입주 예정이라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사진으로 지금 항상 죄송합니다. 공사 현장을 그렇게 찍어놨으니까 지금 이렇게 좀 지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좀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은 해당 매물 위치를 이렇게 좀 해놨잖아요. 이제 1층에 예쁘게 위치해 있고, 이렇게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향후에 어떤 뭐 위험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네, 위치 분석까지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물건으로 월간 생활비, 그러니까 평생 월급은 얼마나 만들어내셨나요? 요 이제 수익성을 좀 분석하는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총 구입 금액은 8억 2천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투자 금액은 3억 1,680만 원. 이건 자세하게 적느라고 좀 길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어떤 그 대출로 이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것들을 다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은 월세 300만 원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제 내고, 근데 대출 이자를 한 달에 130만 원 내면은 매월 이제 160만 원을 이제 얻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0만 원이면은 아까 이제 하는 것, 게다가 인근의 그 어떤 그 가격을 보면은 임금보다 또 가격이 또 낮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도 임차도 맞춰져 있고, 그리고 분양가 자체도 낮고, 그리고 어떤 안정적인 수입도 이제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물건이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상담자분께 충분히 좀 도움이 되고, 비단 그 상담자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부동산 TV를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에게도 이런 물건이 좀 있구나라고 이제 기준을 잡으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매월 160만 원이나 수익이 예상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문자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문자 하나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돈 6억 원으로 집을 사서 주택연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 집을 사는 게 향후 투자 가치가 좋을까요? 라고 811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선 주택연금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상황으로 이게 그러니까 집을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좀 새로운 어떤 이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주택이 뭐 1주택자이거나 뭐 이렇게 좀 연령 제한이 있다거나 하는데요. 이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그 기준을 맞췄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면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 나중에 가격이 올라서 좀 다시 거래를 할 수 있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를 나눴던 환금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고려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 보통 보면은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이것만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나라에서 집을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뭐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괄괄괄 표현하시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값이 올랐네, 그럼 내가 그동안 받은 거 다 마련해 다시 드릴게요라고 하면은 다시 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지금 질문 주신 바와 같이 유망한 지역에 어떤 그 주택을 사게 되면은 나중에 값이 올랐을
나왔을 때 더 추가적인 이익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억 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오늘 상담할 때 이야기 거론됐었던 몇 지역들이 있죠. 뭐 언뜻 생각나는 거는 목동 지역이면 좀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목동이나 어떤 강남권에서 한번 잘 찾아보시면은 좋은 물건 고르시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환금성을 고려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평생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미나 안내 추가로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마곡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최영식 한충희 대표님의 세미나가 마련돼 있습니다. 2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참가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3414-8300번으로 전화 주신 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재테크 고민 상담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지역번호 02-3414-83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2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보다 내일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